안녕하세요. 요즘 온라인으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광고 및 정보들로 인해 어떤 걸 선택해서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신의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대학, 방송대, 학점은행제는 모두 각각의 특성과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이버대학과 방송대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4년제 원격 대학에 속하는데, 즉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과제와 시험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는 직장인분들이 학위 취득을 하기 위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은 사립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송통신대학은 유일한 최초의 국립 원격 대학입니다. 하지만 같은 원격 대학이어도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이나 난이도가 조금 다른 편인데요. 두 개의 기간 모두 3월 정기, 9월 후기 1년에 2번 개강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맞춰서 편입학 및 신입학을 하실 수 있는데 보통 80% 정도가 직장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입학보다는 단기간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 편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졸인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편입 자격 조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방송대 2학년의 경우 30학점 이상, 3학년은 63학점 이상 취득해야 편입하기 가능하고, 사이버대학 2학년은 35학점 이상, 3학년은 70학점 이상 있어야 편입 자격이 됩니다. 그럼 학점은행제는 대학이 아닌 건지, 학위를 취득하면 인정은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학점은행제는 대학은 아닙니다.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만든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이고, 이 제도를 통해 교육하는 기관을 보통 평생교육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졸업하시면 일반 대학의 졸업장과 동등하게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교육기관의 장단점 비교하여 알려드릴게요. 방송대의 큰 장점이라면 3개의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수업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학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1학기당 약 30만 원대입니다. 방송대는 유아교육과가 있어서 졸업 시에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대표적으로 졸업률이 낮다는 점인데요. 이수하는 과정이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서 졸업률이 낮은 것보단 과제나 수업의 분량이 다른 두 기관에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시험 범위가 전 범위라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중간고사는 출석과 과제로 대체되지만 기말고사의 경우 출석 시험을 보게 됩니다. 기말고사 시험 시기는 1학기인 6월, 2학기는 12월에 실시됩니다. 등급은 절대평가로 받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원하는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대는 이 수학점을 채우고 동시에 논문을 써야 하는데, 보통 직장인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편이라 직장을 다니면서 하기에는 논문은 학점을 이수하면서 동시에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재학 중에 포기하고 자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랜 휴학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교육과정은 4년이지만 6, 7년 이상 되어도 졸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방송대를 다니시다가 졸업을 못하시고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이버대학은 주로 직장인 분들이 많이 다니는 편이며 기존의 일반 사립대학교에서 만든 원격대학입니다. 현재 전국에 21개의 사이버대가 있는데 2년제와 4년제로 나누어집니다. 학교 재단의 규모나 개설학과 수 차이는 있어도 네임밸류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졸업장이 대학 총장 명의로 나오긴 하지만 결국 본질은 사이버대학 학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대학 장점은 무엇보다 학과의 다양성인데요. 온라인 강의 위주의 과정인데 온라인으로 가능할까 싶은 만큼 상당히 다양한 학과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방송대에 없는 심리학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교 내 일부 시설 이용 및 참여가 가능한데요. 상당수의 사이버 대학들은 본교 안에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학교 축제 같은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대, 학점은행제와 다르게 사이버 대학원까지 연계되어 있는 일부 대학들도 있어서 한 대학에서 학사, 석사 과정 모두 밟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이버 대학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 비싼 등록금인데요. 한 학기 100만 원 초중반대로 연평균
평균 200에서 300만원 정도입니다. 일반 4년제 대학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지만 방송대나 학은제와 비교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편입니다. 국가 장학금 및 성적 장학금을 받아 저렴하게 다니는 분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대학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이 학점은행제와 방송대 순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시험 난이도도 꽤 높은 편인데 물론 방송대만큼은 아니지만 학은제와 비교했을 때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시험을 볼 때는 오픈북으로 보지만 아무래도 쉽게 학점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서 종종 F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별로 과목별로 다르지만 한 학기에 한두 번의 오프라인 출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직장인 분들에게는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의 장점은 아무래도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에서 두 원격대학이랑 다르게 학년제가 아닌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학사학위 취득이 빠른 편입니다. 앞에 두 기간은 4년제 대학 학위를 취득하려면 꼬박 4년이 걸리게 되지만 학점은행제는 학위 발급 기준에 학점만 채워진다면 기간과 관계없이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공마다 다르지만 최단기 과정으로 진행하면 2년제 졸업장인 전문학사는 빠르면 2학기 만에, 즉 8개월에서 1년 안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4년제 학사의 경우 3학기, 즉 1년 6개월 만에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학점이 취득이 가능한 강의 외에도 자격증, 독학사, 그리고 전적대 학점을 통해서도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입학 자격이 없어서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누구든지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저렴한 편이고 학점당 지불하는 방식인데요. 사이버 대학의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강의, 시험, 과제 등 모든 과정이 100%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물론 가능한 전공은 몇 가지 정해져 있지만 오프라인 출석 수업이 없다는 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공들은 100%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통 대학은 3월, 9월에만 개강하지만 학은제 온라인 수업은 매달 개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달에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의 단점은 행정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편인데요. 학점은행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모두 설명이 나와 있지만 처음 이용해보는 분들이라면 혼자서 진행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점은행제 교육원 담당자인 플래너의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편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교육원에 소속된 플래너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중간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국가지원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방통대나 사이버대는 조건이 된다면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학점은행제는 국가 장학금 지원이 불가능하며 내일 배움 카드 적용도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2023년도부터 학점은행제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수월해지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모두 학벌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희망 전공이 사이버대학에 개설이 되어 있다면 사이버대학 준비를 하시면 되시고 대학교 졸업장 취득을 이어서 대학원을 입학을 하거나 편입이나 기술 자격증, 응시 자격 부분 목적이라면 학점은행제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외에 궁금한 점은 설명란에 링크 클릭 후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